거기서 이제 의문으로 제기하는 거다. 그래서 의문으로 돌아가는 게 펜타곤이야. 펜타곤은 막았어야 돼. 무역센터 땅 두 개 받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비행기가 펜타곤으로 오는데 그걸 왜 저지를 못했냐. 펜타곤의 파손 흔적 봤어? 사진? 펜타곤 파손 흔적? 파손의 흔적이 5m 구멍도 안 돼. 그 비행기가 펜타곤을 빵 박았는데 직경 5m 구멍만 딱 나 있어. 펜타곤은 특별하게 중요한 곳이니까 튼튼하게 네, 지어졌어. 튼튼하게 지어진 거니까. 그럼 5m도 뚫리면 안 되지? 에이 무슨 그런 논리가 다 있어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5m 뚫렸단 말이야. 그럼 날개나 이런 것도 자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날개가 박은 자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바디가 비행기 코가 5m라고 쳐. 똑같이 그럼 탁 뚫었어. 그럼 날개가 찍은 흔적은 왜 없냐 이거지. 일단 들어보자. 네, 일단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 날개가 찍은 흔적이 있으려면은 그래 펜타곤이 날개 부분은 어차피 약한 부분이잖아. 그래서 바디만 이렇게 뚝뚝뚝 뚫고 들어갔다고 쳐. 날개가 아무리 약해도 유리창 정도는 깨졌어야 돼. 근데 유리창이 온전해. 그럼 그냥 박힌 채로 발견된 거예요? 근데 비행기 잔해가 없어. 아, 잔해가 없어요? 파편이 발견되지가 않았어. 3호기. 쉽게 말하면은 분명히 나무를 도끼로 찍었어. 나무꾼 도끼로 빵 찍어서 도끼로 딱 뺐는데 송곳 자국이 나 있는 거야. 도끼로 찍은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송곳으로 찍은 자국이 나버린 거지. 도끼는 없고 도끼는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럼 이제 의문점을 파고 들어가 보자고. 비행기의 잔해는 어디로 갔을까? 날개랑 엔진이 분명 외벽을 타격했을 텐데 5m 가량의 구멍만 나 있냐? 유리창은 또 왜 멀쩡하느냐? 그래, 너네 말대로 항공유가 흘러나와서 고열로 비행기 몸체가 다 녹아내렸다고 쳐. 항공기는 아까 알루미늄 플러스 합금이라 그랬잖아. 네. 그래서 알루미늄은 550도? 막 요 정도면 녹는데, 그러니까 항공유에 타서 없어졌다고 쳐. 그렇다면 그름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름이 있다고 쳐. 그 천도시에서 다 녹아버렸는데, 그런데 사상자의 신원하기는 어떻게 했으며? 다 탔다면 없어야 되는데. 음. 기체가 타버릴 만큼의 화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사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느냐? 근데 그거는 입국할 당시 거기서 뭐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비행기 편 탄 사람 그 기록이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렇게 했다고 쳐. 비행기 잔해는 탔다고 치자고. 근데 그 펜타곤 주변 환경을 보면은 이렇게 바깥이 잔디로 다 깔려 있어. 네. 근데 펜타곤이 낮은 건물이잖아. 네. 3층인가 4층 건물이야. 그다음에 오각형으로 돼 있잖아. 네. 비행기가 와가지고 1층, 2층 부분을 빵 박았어. 대각선으로 날라왔겠네요. 아니, 저공 비행으로 날라왔대. 1층, 2층을요? 응. 저공 비행으로 싹 날라왔대. 그것도 대단하네. 그러면은 지상과 비행기 간격은 1m 떠 있는 거야. 1m. 이 1m 저공 비행으로 싹 날라오는 게 정말 고도화된 훈련된 비행 조종사도 못하는 거래.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낮게 날아오려면 그만큼 거리도 필요하겠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1m 뜨는 거 그래. 고도화된 훈련 조종사가 1m 저공해서 떴다고 치자. 그럼 잔디나 이런 파손이 있어야 되는데 잔디도 깨끗해. 비행기에 쓸고 간 흔적이 없어. 그리고 당시에 부딪히는 장면이 촬영된 것도 없죠. CCTV가 많았어. 근데 다 수거해 갔어, 정부에서. 공개되지는 않는다. 공개 안 됐어. 근데 그럼 초고도의 조종사가 누구였냐 그 당시? 한요르라는 테러범이야. 한요르. 이 사람도 말이 많은 게 이 사람이 미국의 그 민간 비행기 렌탈 업체 있잖아. 여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그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그 무턱대고 빌려줄 수 없잖아. 우리 자동차만 해도 렌탈 가게 왔는데 면허증 검사라도 해야 되잖아. 네네. 근데 이 비행기 렌탈 절차는 너 운전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그래? 내가 옆에 타서 너 운전 능력을 시험해 볼게. 테스트 체크한다. 그리고
하늘에 떴다가 내려왔대. 어땠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평균 이하의 수준이었다. 절대 저공 비행을 할 수 없는 거야. 이 한이한요르는. 그 다음에 다 녹아서 없어졌다는 엔진과 블랙박스는 어디 있느냐? 블랙박스도 못 찾았나 봐. 근데 펜타곤은 좀 블랙박스가 그렇게 열에 약한 장치가 아니며 오히려 펜타곤이었다면 더 찾기 쉬웠을 것이다. 붕괴되지는 않았으니까. 쌍둥이 빌딩처럼. 네. 그 다음에 아까 안도팔 말대로 공개하지 않는 CCTV 80여 개의 CCTV가 있었고, 근데 그나마 한 가지 화면 공개된 거 있는데 봤어? 못 봤어요. 그 당시 CCTV가 좀 안 좋은 거였나봐. 그 정확한 프레임이 없어. 그냥 초당 막 한 3프레임 막 이런 거 되는 건가 봐. 초등삼. 그러다가 바로 그냥 펜타곤만 뻥 터져 그냥. 저희 군대 때만 해도 HD가 잘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장면으로 내부 소행이 아니냐, 또 폭탄이 터진 거 아니냐.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그 비행기 잔해도 막 발견되고 그랬어. 근데 음모론일 뿐이다. 근데 그 비행기 잔해가 되게 깨끗해. 그렇기도 하고 근데 펜타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당시 영상이나 사진을 찍힌 게 별로 없어서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CCTV 공개 안 하냐고. 이 정부 놈의 새끼들은 원래 아니 그 공개하면 한 방에 해결될 걸 왜 안 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어지는 의혹이 UA93편 비행기 의혹입니다. 이거는 유일한 승리라고 불리는 그죠? 실패한 임무의 비행기인데, 결국 이 비행기는 승객들의 저지로 임무를 실패하게 되는데, 여기서 의혹이 크게 세 가지. 여기도 펜타곤이랑 비슷해요. 잔해가 없다 는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잔해가 있어요. 파츠, 동체 조각, 뭐 수첩 시신, 뭐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발견이 됩니다. 네, 추락 3일 뒤에 발견이 됐고요. 근데 너무 멀리 퍼졌었나 봐. 그래가지고 못 찾고 이러니까 이렇게 씹기 좋아하는 의혹 분자들이 이거 뻥 아니냐, 사기극은 아니냐라고 했는데 거의 다 잔해가 찾아냈고요. 추락 직후에 정체불명의 흰색 제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었을까? 이거는 보고받고 민간 항공기관가 그랬는데 그냥 하늘에서 떠돌다가 그 신고 받고 가봤다 그러더라고. 그지. 그래서 이 의혹을 제기하지만 이거는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돌아오는 와중에 맞아. 신고를 받고 선회하는 중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승객들이 납치당한 상태에서 가족들이랑 통화를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통화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죠? 비행기에서 통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전화기가 있잖아요. 전화기가 그 카드로 있고 카드로 전화할 수 있게끔 전화기가 있고. 위성 전화래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린 핸드폰 비행기 안 타봐서 몰라. 아 진짜? 그 카드 리모컨에 보면 진짜? 카드 리모컨이 갑자기 아니라 짠해진다. 그 좌석 앞에 보면 스크린에 리모컨이 있는데 거기 리모컨에 카드를 긁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아 우리 카드 긁어야 돼? 네, 그 카드를 긁으면 결제가 되고. 우리은행 카드 같은 것도 돼? 글쎄요, 크레딧 카드만 될 거예요. 국제. 네. 곤지암 가지 말고 티머니 이런 거 안 되고? 갑자기 짠해지네. 너 타봤어? 저 타봤죠. 너 왜? 넌 왜 타봤니? 타보긴 타봤지. 어디 갔어? 제주도. 아 제주도. 그거는 티머니로 되겠다 야. 그래서 어쨌거나 통화가 가능하고요. 또 비행기 오작동 때문에 그렇지 통화 가능하고 위성 전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 의혹의 시작이 비행기 잔해가 한 13km 떨어진 데서 발견이 됐어. 충돌 지점에서.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왜 이렇게 있냐? 멀리 떨어졌냐? 이유는 공중에서 폭파된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의혹이 시작된 거지. 제일 궁금한 건 그러면 의혹이 제기됐잖아. 그러면 이 의혹을 왜 꾸몄을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이 의혹이 맞다 쳐보고 한번 생각해보자. 부시 행정부는 왜 이런 시나리오를 짰을까? 이런 이벤트를 왜 했나요? 그 의혹을 제기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부시 왜 대통령이 웃긴 거는
이 9.11 테러 일어나기 거의 한 달 전쯤에 보고를 받았었대. 이런 테러가 있을 것이다라는 보고를. 근데 빈 라덴이 미국을 공격할 거라는 보고를 받았지만 부시는 9.11을 명분 삼아 아프가니스탄이랑 이라크를 칠 명분으로 만들 거 아니었냐. 알고 있었는데 미리 대처하지 않았다. 명분을 위해서. 한간에는 그 부시랑 오사마 빈 라덴이랑 되게 친하다는 소문도 있어. 오사마 빈 라덴도 죽지 않고 대역일 수도 있고. 살아있다는 소리. 그래서 그 9.11을 명분 삼아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쳤지. 아프가니스탄 공격했지. 그쵸. 전쟁으로 민간인이 5천여 명 사망했고 빈 라덴은 잡지도 못했고, 그 우리 아까 처음에 메르미가 말했듯이 그 9.11 테러 사건 딱 일어나자마자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발표를 했어. 얘네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라크 칠 때 있잖아, 유엔 안보리에 승인을 냈어. 우리 이라크 공격할 거다. 네. 미국이. 근데 유엔에서 안 된다 그렇겠죠. 하고 승인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쳐들어갔지, 이라크에. 바그다드 함락하고 해서 한간에는 미국 요놈들이 최신 무기를 되게 많이 선보였대, 이라크전에서. 그래서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었냐. 그리고 그 송유관을 통해서 석유도 많이 빼앗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무역센터 폭파되고 사상자 수, 또 그리고 미국이 굳이 얘기 안 하는 부분이 9.11 테러 이후에 두 건의 전쟁이죠. 이라크랑 아프가니스탄 두 건의 전쟁에서 9.11 테러의 2배가 넘는 6,650명의 미군이 사상자가 났고, 네, 5만 명 이상의 부상자.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이라크랑 아프가니스탄 희생자는 더 많았지. 그래서 막 21만 명이 사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손해가 더 많은 적이야. 우리나라도 손해가 더 많아. 갔었잖아. 갔었죠. 그치, 그때 우리 파병했을 그때 때. 한참 한 200여 명 네. 정도 갔을 거야. 그때 거의 지금 그 테러를 누가 했느냐 막 했을 때 테러 단체들이 자기들이 안 했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원래 걔네들이 성명하고 하자,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오사마 빈 라덴도 처음에 자기가 안 했다 그랬잖아. 네, 왜냐면 너무 큰 거지. 미국을 건드려 놓은 게 너무 커서 안보리에 허가도 안 받고 바로 전쟁 시작할 만큼 엄청 분노에 찼었던 거지. 근데 이게 음모라고 하기에는 미국이 출혈이 너무 커요. 그렇지 않아?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죽었지. 많은 사람 굳이 죽었고, 이거를 시나리오 그것이 짤 아니더라도.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음모를 짜기도 쉬워. 지하철 폭탄 테러나 뭐. 그치.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판을 짜기는 쉬운데 이거는 음모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이 정도 판이어야지 칠 수 있을 거라 뭐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정도 죽어야지. 그 조지 부시네 아빠가 걸프전을 먼저 일으켰잖아, 옛날에. 그쵸. 그래서 그 못다한 전쟁 꿈을 이루고 싶었지 않았나. 3차전으로 다시. 결국은 이겼잖아. 이것도 하면 또 그게 나오는데. 뭐 그 미국을 뒤에서 움직이는. 유대 자본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죠. 엘리트층? 네. 네. 근데 이게 왜냐면-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네. 되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하고 또 물품을 개발하는 회사들하고 엮여 있거든요. 인더스트리. 네. 그래서 그거를 팔아먹기 위한 도구로 그럴 수 사용했다라는. 있어. 네. 그래서 그런 아이언맨에 용어도 나오잖아. 있더라고요. 스타크 인더스트리가 양쪽으로 무기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제로 근데 넘겨. 유대 자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잠깐 얘기하면 미국 인구의 2.2%밖에 안 된대. 부자 중 40명 중에 16명이 유대인이야. 유대인 소유 언론사가 전체의 3%인데 다 대형 언론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대학 교수의 20%가 유대인. 변호사. 대형 언론사? 대형 언론사 3%. 그러면은 그 아까 CNN, 톡스 그렇지. 그 영상 자료도 못 믿는 거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 음모론을 뒷받침하자면 부시 정부가 유대인이랑 협잡을 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면 유대인과 부시 정부의 연결고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을 움직이는 큰 자본이 유대 자본이고,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미국 부자 중에 40명 중에 16명이 유대인,
그다음에 유대인 소유 언론사가 전체 3%인데 대형 언론사. 그리고 미국 대학 교수의 20%가 유대인. 변호사의 40%가 유대인. 와. 과학 경제 노벨상 수상자의 40%가 유대인. 와. 그래서 유명한 사람은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모두 유대인이고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유대 자본에서 나온다. 그 유대인을 움직이는 건 reptilian. 지금 reptilian이 뭐냐면 외계인이 또 나오네. 외계인 중 하나예요. reptilian. 그렇다는. 네, 그래서 그렇네요. 유대인은 또 어떻게 돈을 모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라가 없다 보니까 고리대금업, 세금징수, 무역에 돈 만지는 직업들을 많이 했고 경제 성장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큰 이익을 받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근데 빈라덴 치는 거는 실수했잖아 처음에. 네, 했죠. 그래서 다시 잡으러 가지 않았나? 네, 잡으러 갔죠. 여기서 나오는 게 제로니모 작전. 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코너 속의 코너. 알아보겠습니다. 또로로 또로로 또로로. 코너 속의 코너 안덕팔이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데 네. 옆에서 보면 진짜 가관이야. 아니 팔팔 할 때 지가 터졌어. 터져버렸어요. 잘했어야 되는 건데. 잘했어. 네, 여튼.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게 해도 될까요? 그만 좀 웃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게 우선 암호명 제로니모. 네. 제로니모를 설명을 드리자면 9.11 테러 이후부터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디스파드 그거 틀어줘야 되나? 9.11 테러 이후에 몇 년 동안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사용했지만 빈라덴을 찾지 못했고 알카에다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CIA 국장인 마이클 빈센트 헤이드는 그들이 믿을만한 밀사를 통해서만 연락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빈라덴 일당들이 밀사들과 연락만 한다는 거죠. 네. 이 밀사들은 150km를 이동하여 파키스탄 서북부의 아프가니스탄의 적경지에서만 딱 한 차례 통화하고 유심카드를 버려버린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통화 기록이 남지가 않아서 추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추적을 계속하면서 이제 결국엔 CIA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밀사에 대한 정보를 통신으로 어떻게 연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나 이런 걸 사용할 수 비둘기야 없으니까. 그러면 비둘기.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게 어떤 거였냐면 그 통화 내용 중에 쿠웨이트에서 온 남자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들어본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최고위층을 얘기하는 특별 미사의 암호명을 쿠웨이트에서 온 남자라고 했던 거였어요. 우리가 밥하려면 안도파리라 그러듯이. 뭐 여튼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2008년 이제 미국 대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선 주자들이 다들 빈라덴을 잡는 걸 공약으로 내걸었죠. 오바마가 당선이 되자 오바마가 빈라덴을 검거하라고 이제 지시를 또 내렸어요. 근데 1년 뒤에 이제 CIA가 이제 되게 노력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CIA가. 네, 그게 뭐였냐면 그 알카에다의 서열 2인자가 있었는데 알자와 히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이제 접촉이 가능하다는 이제 이중 간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전향을 할 터이니 자기를 만나자 뭐 이렇게 유도를 해서 CIA가 이제 시간을 내서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나는 자리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해버립니다. 그 2인자가 아니요, 2인자가 말고요. 그 2인자와 연결해주겠다고 이제 했던 이중첩자가? 사람. 네, 이중첩자가. 그래서 이제 당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여자 팀장이 있었는데 그 팀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왜 그랬대?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알발라위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의사였어요. 자기가 알자와히리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고 내가 이제 그 사람의 주치이다. 근데 내가 너희한테 전향해서 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테니 만나자라고 해서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살테러 네, 하고. 자살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CIA 요원이 7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주변 사람들. 그런 까지 일이 해서. 있었네.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알발라위라고 하는 사람이 이중첩자. 이중첩자. 걔가 사전에 이제 찍은 영상이 공개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 CIA를 만나러 갈 건데 나는 지금 자살폭탄을 할 거고 이 새끼들을 죽여가지고 이제 알라신을 위한 뭐 그걸 하겠다. 뭐 그런 영상을 공개해요. 알카에다에서. 네,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퍼지면서 CIA는 더 충격을 받았죠. 이후에 이제 미 국무부가 완전 빡 돌았어. 네, 빡 돌았잖아요. 파키스탄 정부의 협력을 받아서 수천만 통의 전화 목록을 감청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받아가지고 DB화 해가지고 그걸 다 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NSA에서 했겠지? 네, 미 국무부에서 했대요.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인데 이름, 문자, 번호, 음성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그 자동 인식 시스템이 있었대요. 그걸 돌린 거예요. 돌리다 보니까 또 내용 중에 나는 전에 함께 했던 사람에게 돌아왔다 라는 메시지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슈퍼컴퓨터가 이걸 딱 걸러낸 거죠. 이게 의심스럽다라고. 와 진짜 똑똑하다 슈퍼컴퓨터. 네. 그래서 10년에 걸친 추적 끝에 아까 이야기했던 특별 미사인 알쿠에이티라는 사람을 찾아내게 됩니다. 여기가 거의 전반전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을 찾고 나서부터가 제로니모. 그 사람이 쿠웨이트에서 만난 남자인 거지 지금? 네, 맞아요. 네, 미국의 최첨단 인공위성과 드론이 이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걸 발견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빈 라덴과 연결하는 밀사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프간 파키스탄 부적지대에서 탈레반을 비호를 받고 있을 줄 알아서 빈라덴이 그 사람이 이제 타고 간 차량이 아프간의 산악지대로 갈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토굴 이런 데 숨어 있을 줄 알고 그런 데로 갈 줄 알았는데 차량이 글로 가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 대도시로 차가 가는 거예요. 그 대도시도 파키스탄의 육군사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알보타바드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걸 발견해요. 그곳은 이제 도시 외곽의 이제 주거 지역이었고요. 예비역 장군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는 부유한 동네였대요. 처음에는 그 집에 이제 알쿠에이트가 홀로 사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조금 더 주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더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이 외부와 너무 단절되어 있고 담도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를 오바마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지시를 한 거죠. 그럼 감시를 해봐라. 니랑 나랑 둘이 녹음하는 줄 알겠다. 잘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침투를 시킨 거죠. CIA 요원이. 파키스탄 사람처럼 생긴 사람을 섭외하고 제 얼굴도 비슷하게 생기고 이제 현지 말을 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쿠웨이티의 집 근처에 이제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하다 보니까 그곳에는 이제 쿠웨이트 형제가 살고 있었고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부자인데 전화를 안 써요. 그리고 통신 장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뭐 수상하다. 네. 그리고 채소도 길러 먹고 그 정도로 부유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순실이 뭐 채소만 먹고 네, 막 그런 전화기도 안 네, 쓰고 전화기도 안 쓰고 그 집에 인터넷도 안 들어가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모든 쓰레기는 태워버린다는 거. 외부로 유출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알쿠에이티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그래서 그 알쿠에이티를 계속 주목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수십 킬로를 이동을 해가지고 전화를 하는 경우였고요. 왜 거기까지 가서? 집 근처에서는 절대 전화를 안 했대요. 그리고 한나절씩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 인터넷 카페를 갔대요. 그래서 그 카페에 가서 어떤 컴퓨터 작업을 했는데 연극표를 예매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뭘 예매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한 건 알 수 없는 거죠. 이 새끼 예매를 했다. 네. 다 지워버렸대요. 자기가 했던 일들. 더 특이한 거는 한 번 간 인터넷 카페는 절대 두 번 다시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가 존나 이상하잖아요. 하는 것만 수상하지. 봐도. 네. 그래서 등급을 더 올린 거죠. CIA에서.
좀 더 주목해야 네, 될 좀 더 놈. 주목해야 될 놈이라고. 그래서 그 옆집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팀에 열 추적기를 준 거예요. 과연 이 가옥에 누가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근데 보지 못했던 사람이 3층에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네. 3층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걸 이제 본 거죠. 열 설마. 추적기로. 그게 바로 네.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뒤에 마당에서 걷는 자를 발견합니다. 그 마당에서 걷는 자도 그 옆집에서 이렇게 염탐해서 보면 들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으로 촬영합니다. 드론 시끄럽지 않아? 무음이에요. 와. 그리고 4,600m에서 와, 그 당시에 네. 이게 2009년도였으니까요. 그 분명히 외계인이 알려준 기술이야. 그 완전히 이제 점 같은 거겠죠. 거기서 찍으면 근데 되게 해상도가 높으니까 확대를 해서 보니까 이 남자가 빈 라덴인지 아닌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그렇지. 분석가들이 달라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전 정보로 이제 빈 라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게 신체 특이상으로 빈 라덴의 키가 크다는 거. 크게 생겼어, 얼굴. 네, 193cm였대요. 오, 진짜? 네. 분석가들이 그 남자를 확대해서 사진상의 남자의 키 크기를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땅에 그려진 그림자와 태양의 기울기로 산출을 해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치.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지. 실수하면 안 되지. 193cm가 딱 나와야지 이 사람이 빈라덴이라고 이제 지정을 할 텐데 큰 건 확실한데 이게 193인지 189인지 정확치가 않은 거예요. 그치. 그게 만약에 빈라덴인지 알고 쳤으면은 네. 또 몇 년 동안은 못 잡는 거야. 네. 한 방에 끝내야 돼. 네. 원샷 원킬. 그리고 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냐면 원체 빈라덴이 대역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과연 193cm라는 것도 실제 빈라덴인지 그러네. 네, 확실치가 않은 거죠. 어렵다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CIA에서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빈라덴이 나오는 영상들을 다 이제 나열한 거죠. 그래서 빈라덴이 변화되는 과정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최초에 이제 영상에서 나왔을 때는 되게 몰골이 안 좋았대요. 근데 영상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죠. 이게 만약에 빈라덴이 토굴에서만 생활을 했더라면 그렇지. 네, 계속 헬쑥한 모습일 텐데 얼굴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놈은 대역이다. 환경이 좋은 곳에서 머물고 있을 거다라는 또 추측을 한 거예요. 분석가들이.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런 모든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CIA에서 정리를 해서 오바마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를 했더니 이제 오바마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작전 계획을 수립을 해봐라.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CIA는 매크레이븐 해군 중장이 사령관으로 있던 미국 합동 특수전 사령부 제이속이라고 하는 곳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제이속? 네. 당시 그 사령관은 공격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 빈라덴을 잡아야 되는 건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냥 시나리오만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2011년 3월 14일 월요일 날 이 매크레이브 중장이 대통령에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계획해온 시나리오 3개. A 플랜, B 플랜, C 플랜. 네. 그 시대가 A 플랜, A 플랜, 파키스탄에 협조해서 잡는다. 근데 이거는 금세 거부가 됐어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믿지 못해. 정보가 셀 수도 있어. 파키스탄도 반반 갈리거든요. 이슬람 국가라서 그 옹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온검파랑 강경파가 있을 테니까. 정보의 누출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둘째는 공중에서 가옥을 맹공으로 해서 이제 퍼붓는 거죠. 무차별 폭격? 미사일. 융단 폭격.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거부당했어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시신을 못 찾아. 네 그것도 있고. 그러면 죽였다는 증거가 네, 없잖아. 만약에 또 가옥과 이 집과 민간 피해? 네, 민간 피해도 있을 수도 있고 집과 지하 터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벙커. 네, 그것까지 다 파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2,000파운드급 폭탄 32개가 떨어져야 된대요. 돈이라기보다는 동시에. 어. 근데 그 정도 규모면 그 집만 터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 인간에 그냥 다 싸그리 한 거예요. 거기까지 B 플랜까지 얘기하고 오바마한테 싸대기 안 맞았어? 맞을 뻔했죠.
그리고 이제 C 플랜으로 이제 이야기했던 게 코만도 부대를 파키스탄 한복판에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코만도 부대.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아마 다 알 텐데 영화 보셨죠? 블랙호크다운이라고. 그 영화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그 모가디슈 거리에 헬기를 2대 이제 착륙시키다가 헬기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그때 막 군인들이 막 그 시민들한테 막 끌려다니고 막 그래. 아. 맞아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작전을 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3가지 안 중에 3번째 안이 선택이 됐어요. 코만도. 네. 그래서 2011년 4월에 이제 맥크레이븐이 미국 최대의 대테러 부대인 네이비실 팀 6에 투입을 하기로 합니다. 팀 6를. 이게 되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대요. 왜냐면 이제 밤에 들어가기로 이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얼굴에 두건을 씌우고 갑자기 두건을 벗긴 다음에 그 아군과 적군을 판단하는 훈련들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그리고 가옥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도면을 구한 다음에 가옥을 똑같이 만든 다음에 거기에 다 안개로 만든 다음에 익숙하게 거기서 눈 감고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많이 했대요. 거의 동물적 감각을 만들어버린 거네. 네네. 오바마가 지시를 했대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테러가 막힐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맥크레이븐이 탈출을 위한 최대한 방안을 시누쿠 헬리콥터라고 그 헬리콥터 날개가 2개가 동시에 도는 거 있잖아요. 수송할 때 쓰는 거. 네, 그거 2대를 투입될 때 아보타바드 근처의 한 3분의 2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도록 이제 작전을 짰어요. 혹시나 무슨 상황이 생기면 바로 가서 이제 실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이 또 훈련하는 동안 이제 시간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안보팀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공격을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그게 이제 또 의견이 너무 반반 나눴대요. 너무 위험한 작전이다. 안 된다. 뭐 아니다.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없다. 이러다가 이제 4월 29일, 2011년 4월 29일에 이제 금요일 워싱턴 이제 시간으로 아침 9시 15분에 최종적으로 오바마가 결정을 내립니다. 투입하라. 곧바로 아프가니스탄의 잘랄라바드 비행장에서 실 대원들이 준비를 했죠. 출격할.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대원들은 누구를 잡으러 가는 건지, 아 몰랐어. 누구를 죽이러 가는 건지. 그만큼 정보 유지가 확실히 된 거네. 네. 그리고 파키스탄 현지 시간 2011년 5월 1일 밤 작전명 넵튠 스피어. 제로니모는 뭐야? 그거는 암호명이. 아. 네. 그 암호가 바로 빈라덴을 지칭하는 암호명입니다. 제로니모가. 네. 실행합니다. 비행장에서 아보타바드까지는 260km 정도 됐대요. 그래서 블랙호크 2대에 해군 특수전 대원 22명과 CIA 통역관 1명, 그리고 전투 돌격견 카이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세퍼트라고 해보니까. 네. 그리고 이 헬기에는 스텔스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었대요. 네. 그리고 시누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송 헬기. 네, 헬기 팀도 공격팀이 출발한 45분 뒤에 출발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이제 먼저 떠난 뒤 45분 뒤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백악관에서는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실시간으로 작전을 보게 됩니다. 그 아마 그 영상이랑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 앉아가지고 다들 지켜보는. 왜냐면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이 찍고 있었거든요. 4,600m 상공에서. 현지 시간, 그러니까 파키스탄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에 공격팀이 목표 지점인 그 해당하는 집에 도착합니다. 근데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헬기 소리에 크게 반응을 안 했어요. 아 원래 그런 지역이라. 네,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육군사관학교가 있었거든요. 환경이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헬기 소리 정도야 뭐 많이 나는 거니까. 뭐. 근데 여기까지 네. 아직도 몰라? 그 대원들은? 대원들은 누구 잡으러 몰라요. 가는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은 뭐해 가서? 가서 저 남자 잡아라 이랬대. 아니요, 생포가 아니었어요. 사살이. 사살이 사살하라? 목적이었어요. 네, 그냥 그 집에 사는 사람 다 죽여라? 네. 사살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 위에 이제 도착을 했거든요. 블랙호크 2대가. 근데 해당 가옥 외벽을 넘어서자마자 정지 비행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내리려면 중성부력을 네. 해야지. 근데 그 순간 조종사가 조종 능력을 상실해서 어머머. 그 중에 한 대가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머.
왜 하필 왜? 또 왜? 그 그게 타이밍. 왜냐면 회전 날개가 일으키는 하강 기류 때문에 아. 네. 고기압성 하강기류 때문에 헬기 앞쪽이 기울어지게 됐대요. 기수부터 지면에 충돌하게 된 거예요. 아 그때부터 그 아까 지켜보고 있던 백악관에서 완전 긴장 상태가 된 거죠. 그 하강기류를 모르고 갔었구나. 아니 우리 그 연습은 방송- 많이 했는데 이게 가옥 끝에 외벽. 담장이 되게 높게 쳐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벽이. 그 외벽 때문에 하강 기류가 그 빠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 한 곳에 집중되게 돼버린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이게 앞쪽으로 이제 쏠려버린 거죠. 우리 방송 듣고 갔으면 됐었네. 진짜 변수가 많다. 그렇게 시뮬레이션 엄청 했을 텐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잠장 높은 네. 것도 알고 있었고. 잠시 뒤에 다행히 헬기에서 12명의 대원들이 내리는 모습이 이제 상황실에 있는 전달이 됐고. TV에 다시 중심 나옵니다. 잡았구나. 네, 추락은 했지만 다행히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대원들이 이제 나오는 모습을 봤고 작전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게 외벽부터 폭발물로 이제 물을 부수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명은 본체로 침입하고 3명은 별관으로 침입을 했어요. 그리고 한 3명이 한 개의 조였던 거거든요. 그 도중에 이제 이게 처자식에게 위험을 알리려고 아까 이야기했던 알쿠에이티가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에 이제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제 총질을 시작한 거죠. 아, 네. 근데 그걸 보고 바로 대원들이 그 사람을 사살합니다. 그 자리에서. 쿠웨이트 남자가. 쿠웨이트가 먼저 죽었죠. 그리고 그 인근의 나머지 팀들은 그 인근에 이제 보쳐 서고 있던 보디가드들과 이제 총격전을 벌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또 다른 상대조는 그 본관 출입구를 통해서 올라가다가 출입구 입구에서 죽었던 연락책의 동생인 아바르와 그의 부인인 부시오라를 마주치고 두 사람 모두 사살합니다. 특이한 건 그 이 두 사람이 다 총격전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부인도? 네. 그리고 대원들은 곧장 본관으로 진입합니다. 2층으로 가는 계단은 철문으로 막혀 있었대요. 다 철문이 달려 있었대요. 그래서 그 철문 장애물을 C4 폭탄으로 해체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층 입구에서 빈라덴의 이제 아들과 마주치고 그 아들도 사살합니다. 이거는 아들이었다는 거는 나중에 다 밝혀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누가 누군지도 몰랐던 거죠. 일단 사살하고 본 거죠. 그리고 층층마다 아이들이 있긴 있었대요. 그리고 늙은 부인도 있었고. 그리고 3층으로 이동했더니 복도 끝에 그 침실 입구에 있는 그곳에 그 오사마 빈 라덴과 비슷한 사람이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 상황실에서 보고 있었던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은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달려있는 카메라와 이제 정신없는 예, 것만. 소리만 들리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어두컴컴하니까 막 소리가 들리고 막 이렇게 막 무다 무다 뭐 이런 소리가 고고 무무 이런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Fire in the hole. 그리고 이 대원들이 곧장 이제 아까 그 빈라덴을 발견하고 침실로 침투했더니 그곳에는 빈라덴의 어린 부인과 맏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뒤에 이제 빈라덴을 숨겨놓은 채 총격전을 벌인 거죠. 이 대원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총격전을 하기도 했었고 혹시나 그 자살 조끼, 폭탄 조끼를 입고 있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 다리에 총을 쌉니다. 그 어린 여자 그 부인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에 옆에 있던 대원이 그 둘을 미칩니다. 그러자 이제 뒤에 있는 빈라덴이 나타났고요. 보자말자 머리에 한 방, 가슴에 한 방. 아, 바로 사살했어? 네, 바로 사살합니다. 왜냐면 빈라덴도 총을 들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곧바로 한 대원의 목소리가 상황실에 울려 퍼집니다. 이제 이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건데요. 힘과 조국을 위하여 제로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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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A. 기아? 네. 기아는 왜? 이게 보통 알파벳 순번으로 작전의 단계를 표시한대요. 근데 G를 상징하는 제로니모는 빈라덴의 암호명이었고요. 기아는 KIA는
그를 사살했다는 뜻이었대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작전 개시 18분이 18분 만에 이루어진 네. 거야 지금 이게. 흘렀을 쯤이었었대요. 그러면은 그 빈라덴은 18분 동안 총격전 소리를 처음에 들었을 텐데 네. 그 지하 탈출구 하나 없었을까? 3층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응. 처음에 밑에서 막 어수선한 느낌을 느끼고 아마 내려가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아마 소리를 쳤을 테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애들이랑 막 이렇게 동요를 하는 와중에 이제 그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조도 나눠져 가지고 올라갔던 거고요. 중간중간에 또 총격전들이 막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 3층에 도달했을 때는 채 10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을 거예요. 네. 그러면 특수부대들은 잡고 보니 빈라덴인 거야? 네. 어... 근데 더 이제 이 상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왜?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하지 못했잖아요. 아... 네. 여기는 파키스탄 항공대예요. 음. 파키스탄 군부 세력 중에 그 빈라덴을 옹호하는 세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임무가 끝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헬리콥터로 빈라덴을 옮겨야 했고 그리고 헬리콥터 한 대는 지금 불식착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지금 날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네. 오고 있는 중에. 네, 시로크가. 그래서 원래는 바로 떠나야 하는 건데 그 오는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20분 정도 시간이 걸렸대요. 그럼 그리고- 38분 정도네. 네. 그리고 얼마나 무서울까. 네. 40분 동안. 그 사람들은 20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머물던 침실에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아우, 네. 똑똑해. 문서, 서류, 뭐 증거가 있어야 돼. 네, 그 컴퓨터 사람이라는. 이런 것들. 그리고 당시 파키스탄 군대가 이제 침입자들을 알아챘대요. 누가 들어왔다라는 걸. 그걸 알아챘는데 누군지를 몰랐던 거였어요. 그래서 F-16기 2대를 출격시키기로 하고 대기를 시킵니다. 근데 밤에 그걸 출격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낮과 달리. 근데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위에 있던 시신들을 다 옮깁니다. 옮기고 이제 건물 밖에 있는 통역사를 포함한 이제 그 대원 4명과 이제 군경 카이로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침입할까봐 그 놀랄 수도 있잖아요. 폭탄 소리도 막 들리고 했으니까 이제 경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조종사는 추락한 헬기에 폭발물을 설치합니다. 혹시 흔적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폭발물을 설치하고 얼마 되지 않은 뒤에 시로크 헬기가 도착을 해요. 그래서 살아남은 6명의 어린 아이와 늙은 부인을 이제 태웁니다. 그리고 위생병은 확실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 그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요. 그 사람 다. 그리고 샘플 하나는 블랙호크에 하나는 시로크에 신었어요. 현지 시간으로 1시 45분 공격 개시 후 약 40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이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2시경 파키스탄 정부 요원과 경찰들이 해당 지역에 도착했죠. 떠나고 난 한 발 빨랐네. 네. 그리고 이제 가는 동안 육안으로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빈 라덴이라는 걸. 아, 그제서야 이제야. 네. 알고 하진 않고. 네. 확실히 빈 라덴이구나. 왜냐면 대원들도 너무 잘 아는 알지. 얼굴들이니까 자기가 잡은 게 빈 라덴이라는 걸 그때 확인한 거죠. 전율했겠네. 완전 그거냐. 태어나 보니 아빠가 원빈. 그리고 신원을 확인한 이제 빈 라덴 시신은 근처에 위치하고 있던 미 항공모함 칼빈슨 호로 이송되었고요. 그리고 매장을 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갑니다. 수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거운 줄을 묶어가지고 그리고 9시간 만에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알려지기로는. 그리고 오바마는 2011년 5월 1일 워싱턴 기준이에요. 참고로 워싱턴과 파키스탄은 10시간 시차가 납니다. 빈 라덴의 사살을 공표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 여기 파키스탄에 이 인근에 그 기자가 한 명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중계가 막 됐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그 작전인 줄 모르고 네, 중계를 네, 했는데 네. 알고 보니 그게 오사마 빈라덴의 작전을 그리고 중계한 게 됐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기서 가지고 온 컴퓨터 안에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었대요. 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혹시나 아, 부시와 연결된 어? 내용들이나 아 진짜?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를 안 하거나 이럴 수 네. 있다. 정부와 연결된 고리. 고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를 안 했어요. 이 모든 그치. 것들을. 네, 사진만 몇 장 보여주고. 근데 진짜 오사마 빈라덴이라 아니랄 수 있는 네, 거야?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이게 원체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역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다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오사마 빈라덴이 죽어도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점조직이고 이러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의미가 크지. 11년 만에 네, 잡았다는. 이제 10년 만에 10년 만이죠. 9.11 테러의 전범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로니모 작전. 작전이라고도 하고 실제 아까 작전 매너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넵튠 스피어. 여튼 그렇습니다. 네. 긴 설명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를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 3개를 봤어요. 아 진짜? 네. 수고했네. 고생하셨네요. 내 숙제를 잘못 내줬다. 그래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네. 네. 일단 플라이트 93은 마지막 그 비행기, 불식착한 실패한 그 비행기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 영화는 일단 뉴요크 공항에서 출발해서 추락하기까지 90분간의 지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가 지금 두팔님이랑 저만 봤는데 재밌으셨죠? 네, 전 너무 저 재밌게 되게 봤어요.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영화적인 연출이나 이런 거를 좀 배제를 하고 다큐멘터리와 픽션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참 절제돼 있어요. 정말 맞아요, 필요한 맞아요. 데만 음악을 딱 써서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아요. 주인공도 없고 그냥 그 상황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내부 상황을 이 주이긴 하지만 초반에는 연방 항공관리국이랑 공군사령부의 상황을 계속 보여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랑 납치된 상황이 파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건조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런 느낌을 더 내기 위해서 감독이 유명 배우보다는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배우들을 캐스팅을 했고 실제로 그 사망자들의 유가족에게 허락을 구해서 성격이라던가 그 외모라던가 이런 걸 사전 조사를 해서 그런 비슷한. 거에 비슷한 배우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리얼리티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거는 뭐 미국 영화다, 뭐 어디 영화다 하면은 그 나라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대형 사건을 다룬 영화에는 애국심이란 코드가 되게 강하게 어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요? 가족의 네. 뭐 영웅주의, 미국주의, 뭐 이런 군국주의 같은 느낌이 전혀 없어요. 93평기면 그렇게 할 만한데. 깔끔하게 정말 그 상황만 딱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잘 만든 거는 재미있어요. 재밌어요. 네, 네, 끝까지 몰입도가 있어요. 몰입도 있게 보게 돼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스포를 알고 보는 거잖아요. 다 죽었고 뭐 이런 상황, 이런 사건이었지라는 거 알고 보는데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그 93평기 하면 나는 생각나는 게 실제로 그 어떤 남자가 아빠한테 전화 건 통화 내용인데 뭐 지금 뭐 납치가 됐어요. 뭐 저희가 이거를 다시 탈환할 거예요. 하면서 막 이제 테러범들 소리 나.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외치는 소리가 Let's roll! 딱 이런 그 장면이 얘기 있어. 나옵니다. 아 나와? 네. 어. 블랙박스가 발견이 돼서 그게 텍스트가 다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지금 한고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렛츠롤 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승객들이 비행기를 탈환하기 위해서 조종칸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끓이고 포크나 나이프 무기를 장착하고 자 이제 가자. 뭐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작합시다. 모두 갑시다. 라는 얘기를 비머? 토드 비머라는 사람이 말을 하게 돼요. 후에 이 렛츠롤이라는 구호는 이제 군용기에 그려진대요. 슬로건이 네, 됐지. 슬로건이 돼서 테러와의 전쟁의 슬로건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 안에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라고 생각이 돼. 전체 9.11 테러 사건을 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화 내에. 그 안에서 이제 누군가는 좌절하고 네. 누군가는 슬퍼하고 그 실제로 그 아까 이야기했던 1호기와 2호기가 네. 1번 빌딩과 2번 빌딩이 부닥치는 장면도 삽입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은 보다 보면 눈물도 나? 저는 네. 좀 슬펐어요. 조금 그래요? 마지막 쪽에는 그 가족들과 다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랑한다는 얘기가 제일 그 많아. 대구 지하철 사건 때도 그렇지. 이제 통화가 됐을 때 이제 가족들한테 메시지를 남기고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남기 통화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들이 너도 안 봤지? 네, 저도 안 봤어요. 보세요. 추천 강추예요, 저는. 그 되게 첫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아 그래? 네. 말해주지 마. 네. 네, 그랬어요. 이따 보자. 그래서 영화 감독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영화 감독으로서 한 사건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전달하려고 객관적인 시각에 포인트를 주네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객에게 판단을 맡기는 감독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관전 포인트가 신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네. 죽으려고 하니까 납치범들도 그렇고 인질들도 이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리뷰를 많이 봤어요. 이제 설명해드리려고 많이 봤는데 저는 같은 신에게 빌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같은 신에게 다른 소원을 빌고 있잖아요. 한 상황을 두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그 신은 그 유일 신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같은 신에게 누구는 살려달라고, 누구는 이 작전이 성공해달라고 빌잖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뭐 다른 사람들은 신이 있느냐, 신이 없는 걸 표현한 거다. 신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누구한테 빌었던 간에 실패했다. 살지도 못했고 작전도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해서 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럼 양쪽 신이 합의하에 어떻게 잘 반은 살리고 반은 그냥. 그래서 요 부분이 제일 반은 백악관을 떨어지고 아니 그냥 중립적으로 딱 잘 해놓은 것 같은데? 근데 중립이 정답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포인트를 봤습니다. 도팔님이 보셨으니까 네. 도팔님은 어느 부분이 더 생각이 드세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네, 약간 을씨년스러운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사건이 전개돼 가는 과정이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네, 맞아. 그래서 보는 내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일상생활 하듯이 물 흘러가듯이. 포인트였던 네, 것 그런 같아요. 포인트가 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9.11 테러가 발생을 하고 달라지는 급격하거든요. 영화 내용이. 되게 그전에는 너무 일상생활 하다가 9.11 테러가 발생하고 그게 이제 테러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비행기 안 상황이 확 바뀌어요. 그치. 그 9.11 테러 이후에 그 뉴욕 시민들은 사는 게 아니었잖아. 그치. 그 예로 디즈니의 만화에서는 릴로 앤 스티치? 릴로. 릴로 앤 스티치. 그 영화 중에 한 장면이 있는데 항공기가 나와. 그래서 도심 속을 막 도시 건물들을 막 박으면서 다녀. 근데 이거를 디즈니에서 바로 수정해. 그 도시를 배경을 숲속으로 다 바꾸고 그 비행기도 무슨 우주선 비행기처럼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뉴욕 매츠 야구 거기서 이제 미국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건데 야구가 열렸어 10일 뒤에 9.11 테러 이후에. 근데 거기 사람이 수천 명 모이잖아 야구장에. 그럼 무서워서 안 가야 되잖아. 다, 미국 시민들은 다 갔군요. 니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꿋꿋하다 해서 그 만석을 채워 야구장에. 그래서 추천. 네, 네. 저 완전 absolutely. 깜짝이야. 저 완전 재밌게 봤어요. 어디서 필리핀 발음.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두 분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꼭 보세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우리나라요? 그걸 잠깐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일어날 뻔한 거 알아? 알카에다에서 왔었대. 네. 우리나라에 테러범이 왔는데 이거는 썰이야 썰. 본 테러범이 것 같아. 왔는데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그 자금을 준비하려고 취업을 했어.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로 취업을 했는데 그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서로 작전을 짤 연락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금을 안 주는 거야. 임금을. 그게 뭐야? 아니 임금을 안 아, 줘가지고 지금 심각하고 좋아하는데 또 개그로. 아니 진짜 임금을 안 줘가지고 그 사장한테 따졌대. 왜 돈 안 주냐고. 사장한테 또 맞았대요. 테러범들이. 저는 다른 거 들었는데. 불법 그거 노동자로. 있잖아. 아, 얘기해보세요. 제가 들은 거는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북한으로 가가지고 잘못해서 네.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헷갈려서. 그거 헷갈려가지고 제가 본 거는 그거. 이미 지옥이다. 아 이미. 이미 지옥이다. 테러를 아. 해도 지옥이 아니라 이미 지옥이다. 한국도 안전한 곳은 아니죠. 네. 근데 그것도 두 개로 볼 수 있지. 테러리즘에 대한 안전한 거냐, 아니면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테러에서 안전한 거냐 했을 때는 이제 우리들도 다민족 국가가 돼가잖아. 그치? 이제 점점 이민자들도 많아지고 이러는데 거기서 오는 차별과 인식 개선 뭐 이런 부분에서 오는 는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테러리즘은 사실은 명분이 없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알카에다나 이런 곳에서 테러를 할 만한 명분이 있지만 근데 우리도 미국을 도와주고 있잖아. 우방국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죽 두드릴 수 있는 미국 한번 건들면 쑥대밭대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좀 영향력이 적다. 네. 자 끝으로 그 9.11 테러 희생자 중에 희생자의 딸이 아빠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 그거를 메름 씨가 읽어줄게. 그러면 이거 읽는 걸로 이번에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그래서 영화는 추천을 드리고 테러는 일어나면 안 돼. 그지? 그렇죠. 그리고 안심해서도 안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죠? 누군가가 죽는다는 건 슬픈 일이잖아. 네.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아빠가 정말 그리워요. 엄마는 지금 아빠가 안전하다고 해요. 천국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곳에서. 오늘 저녁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어요. 당근을 좋아하진 않지만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이번 여름에 수영을 배웠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눈을 뜰 수조차 없어요. 아빠, 저를 볼 수 없나요? 올해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도시락통에 우리의 사진을 담아 다녀요. 아빠는 최고의 아빠예요. 이제 혼자 그네를 탈 수 있어요. 아빠가 밀어줬던 때가 그립지만 아빠 저를 볼 순 없나요? 아빠가 내 배를 간지럽게 했던 때가 그리워요. 배가 아파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엄마는 괜찮다고 해요. 아빠는 내가 우는 거 안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아빠는 내가 슬퍼하는 걸 원치 않잖아요. 아빠, 나는 노력하지만 그래도 아파요. 아빠는 정말 집에 오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천국에서 아빠를 만날 수 있겠죠, 그쵸? 이제 자러 가야 할 시간이에요. 난 불을 켜놓고 자요. 아빠가 집에 올지도 모르니까요. 잘 자라고 뽀뽀해주세요. 슬프다. 강대리 보는데? 네. 슬픈 영화 소개 방송 블랙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